한 나라가 만연한 부패, 인권 침해, 그리고 수십 년간 지속된 빈곤의 소용돌이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대 사원과 생동감 넘치는 문화로 유명한 캄보디아는 그 표면 아래에 충격적인 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38년 이상 동안 이 나라는 정치적 억압과 문화적 침식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가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 현지 사람들은 강인함과 적응의 상징인 프라혹이라는 발효 생선 페이스트의 풍부한 맛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주류 미디어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38년 이상 캄보디아는 헌센이 이끄는 캄보디아 인민당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은 끊임없는 억압에 직면했습니다. 2017년 대법원은 캄보디아 국가구조당을 해산시켜 반대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침묵시켰습니다. 2021년까지 수많은 활동가들이 선동 및 음모와 같은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전술로 널리 여겨지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은 엄격한 제약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립뉴스 매체는 폐쇄되었고 기자들은 자주 위협이나 투옥에 직면합니다. 2023년 캄보디아의 마지막 독립 미디어 중 하나인 민주주의의 목소리가 폐쇄되면서 언론의 자유는 더욱 침식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비정부 기구는 엄격히 통제되며 해외 비판자들도 결과를 맞이합니다. 2024년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정부 비판을 온라인에 게시한 캄보디아 노동자가 추방되었습니다. 정치적 통제를 넘어 캄보디아는 착취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만적인 채용 전술로 많은 사람들이 사기 조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3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불법 계획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4년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는 이러한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규제와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약 1,6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캄보디아는 주로 크메르족이지만 샴 무슬림과 원주율 크메르 로우와 같은 소수 집단은 여전히 지속적인 소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토지 분쟁과 급속한 개발 프로젝트는 그들의 문화 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성불평등은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차밥스레이라는 전통적인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문화적 기대는 관계를 형성하며 LGBTQ+ 커뮤니티는 광범위한 차별을 경험합니다. 2019년의 조사에 따르면 LGBT+ 개인의 80% 이상이 가족의 거부나 사회적 편견에 직면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세계적 평판은 점점 더 많은 스크루티니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사업가 리용팟이 노동 착취 혐의로 제재를 받으며 국제적 개입의 드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숨겨진 고난을 밝혀내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이 지점에 도달했을까요?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가 크메르 루즈의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겪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디아는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의 잔인한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그의 급진적 비전은 이상적인 농업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지만 대신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돈, 현대의학 교육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도시 거주자들은 가혹한 농촌노동 수용소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지식인, 전문가, 그리고 단순히 안경을 쓴 사람들조차도 표적이 되어 박해를 받았습니다. 크메르 루즈의 부상은 정치적 혼란의 여러 해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 론놀 장군의 쿠데타가 노로돔 시아누크 왕자를 전복시키며 국가를 더욱 깊은 불안정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망명 중인 시아누크는 크메르 루즈와 동맹을 맺고 지지자들에게 그들의 대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연합은 그룹의 전투원 수를 약 6,000명에서 5만 명으로 증가시켰으며 대부분은 농촌 마을에서 모집되었습니다.
혼란을 더한 것은 미국이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폭격 작전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 공습은 원래 북베트남군을 목표로 했으나 대신 농촌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이 파괴는 광범위한 분노를 촉발했고 크메르 루즈는 이를 이용해 실향민과 절망한 민간인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습니다. 1975년까지 캄보디아 내전은 나라를 마비시켰고 크메르 루즈가 푸놈펜을 점령하고 극단적인 정책을 강요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캄보디아는 종종 지옥 같은 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베트남과의 긴장은 고조되었고 2978년 말에는 침공이 있었습니다. 2979년 1월 베트남 군대가 크메르 루즈를 전복시키며 그들의 잔인한 정권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그룹의 자녀 세력은 정글로 후퇴하여 수년간 게릴라전을 계속했습니다. 세계는 캄보디아의 고통에 느리게 반응했고 정의는 수십 년 후 크메르 루즈의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인 캄보디아 법원의 특별재판소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캄보디아는 과거의 상처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어두운 시기의 잔재는 여전히 가시적입니다. 현재 노로돔 시아모니 왕이 이끄는 왕실은 캄보디아의 역사를 이어주는 상징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나라는 2015년까지 맥도날드가 없었으며 이는 주로 프랜차이즈를 여는 높은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용은 최대 6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크메르 루즈의 몰락은 악몽을 끝냈지만 캄보디아의 도전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새로운 장애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캄보디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빠른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 10초면 됩니다. 저를 지원해 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을 위해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캄보디아는 여전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의 국내 총생산은 약 280억 달러로 185개 국가 중 100여번째에 해당합니다. 비교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는 2천억 20억 달러로 세계에서 17번째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파푸안 뉴기니라는 훨씬 작은 나라조차 캄보디아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2002년에 52%였던 빈곤율을 2011년까지 20% 이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 450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선 바로 위에서 살고 있어 금융 불안정에 매우 취약합니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는 뚜렷합니다. 2012년까지 농촌 주민의 거의 29%가 빈곤에 처해 있었던 반면 도시 지역에서는 단지 6%에 불과했습니다. 주요 도전 과제는 캄보디아의 비공식 노동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부문은 2013년 기준으로 노동력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농업 일자리를 포함하면 이 숫자는 더욱 증가합니다. 이 부문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직업 안정성, 의료, 사회적 보호 권리가 부족합니다. 교육은 캄보디아의 미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1년에 25세 이상 성인 중 30% 미만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높은 중퇴율과 제한된 고등교육 접근은 인구의 많은 부분을 저숙련 노동으로 몰아넣어 경제 성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영양실조는 보고된 사례의 11%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깨끗한 물과 적절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공공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인프라 격차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열악한 도로와 신뢰할 수 없는 교통수단은
사람들이 의료, 시장 및 학교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환경 파괴는 또 다른 증가하는 위협입니다. 산림 파괴와 토지 황폐화는 농업과 농촌 생계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숲이 사라지고 토양질이 악화됨에 따라 수백만 명의 농부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의 가장 큰 도전을 살펴보았으니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빈곤, 교육, 의료, 아니면 환경 파괴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부패는 캄보디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뇌물수수에서부터 공무원 간의 대규모 사기까지 그 영향은 심각합니다. 2023년 투명성 국제 부패 인식 지수는 캄보디아의 100점 만점에 22점을 주어 180개 국가 중 158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는 비효율성과 책임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를 반영합니다. 2010년에 제정된 반부패법과 같은 반부패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여전히 약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위법 행위를 다루기 위한 반부패 유닛은 독립성과 공공신뢰가 부족하여 진정한 개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캄보디아의 정치 시스템은 개인의 충성이 능력을 초월하는 후원제로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고주의와 권력 집중을 조장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기회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어 소외된 공동체는 정의와 경제적 발전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부패는 또한 토지 분쟁과 강제 퇴거를 촉발했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강력한 엘리트들에 의해 토지 강탈로 인해 이주당했습니다. 이는 재산 소유의 투명성 부족을 드러냅니다. 사법부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약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정치적 압력과 재정적 영향에 직면하여 공정한 판결이 드물고 뇌물수수와 정부 간섭은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제한된 자원과 열악한 사법교육은 지연과 미해결 사건의 증가를 초래합니다. 부패와 약한 거버넌스가 캄보디아에 증가하는 약물 남용 위기와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공동체와 국가의 미래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약물 남용은 캄보디아에서 점점 심각한 위기가 되고 있으며 도시 중심지와 외딴 마을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약물 사용에 노출된 후 귀국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이 문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2012년 이후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전략적 위치는 약물 밀매의 중요한 경유지로 만들어주며 특히 황금 삼각지대에서 유래한 물질들이 그러합니다. 동시에 현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네트워크는 약한 국경 보안과 제한된 법 집행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당국은 7톤 이상의 불법 물질을 압수하고 파괴했으며 이는 거의 7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관계자들은 집행 노력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점점 더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약물 단속으로 인해 구금센터의 과밀화가 심각해졌으며 인권 침해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옹호단체들은 강력한 조치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공공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엔은 합성 약물 생산과 밀매의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지역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 나라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풍부한 문화유산과 지속적인 전통을 탐구해야 합니다. 이는 역경에 맞서 싸우는 강인함의 상징입니다. 캄보디아의 국기는 1200년에 수리아 바르만 2세에 의해 건축된 앙코르 와트의 장엄한 이미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63헥타르의 면적을 차지하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기념물입니다. 처음에는 힌두교 신 비슈누를 숭배하기 위해 헌정되었으나 나중에는 불교 중심지가 되어 캄보디아의 종교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오늘날
캄보디아인의 97%가 불교를 따릅니다. 앙코르와트는 단순한 성스러운 장소 그 이상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정교한 조각과 이를 둘러싼 500m 길이의 해자가 그 매력을 더합니다. 이 걸작은 엔젤리나 졸리가 출연한 영화 툼 레이더의 배경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는 이곳을 1992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캄보디아의 국기 디자인은 이 사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앙코르와트의 기원이 1000세기부터 존재했던 자바의 세일랜드라 왕조와 연결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사원 외에도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톤레삽 호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톤레삽의 독특한 점은 계절에 따라 흐름이 반전된다는 것입니다. 메콩강이 물을 역류시켜 주변 지역을 침수시키는 우기 동안 호수는 크게 확장됩니다. 이 자연현상은 수백만 명의 캄보디아인이 어업과 농업에 의존하는 번성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캄보디아의 전통은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존경과 청결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중요한 예 중 하나는 집, 사원 또는 전통 비즈니스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관습입니다. 이 제스처는 공간과 그 안의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며 신뢰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사원과 같은 신성한 장소에서는 영적 순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방문객들은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겸손한 복장을 하고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캄보디아 새해인 차울 찬남 트메이와 같은 주요 축제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 축제는 수확기에서 심기기로의 전환을 기념하며 3일 동안 지속되며 각 날마다 독특한 의식이 있습니다. 첫날, 사람들은 새 옷을 입고 촛불을 밝히고 불교 사원에 향을 바칩니다. 특정 시간에 신성한 물로 얼굴, 가슴 및 발을 씻으며 이 관습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둘째 날은 자선과 기억에 중점을 둡니다. 가족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원에서 조상에 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처님과 노인들을 향긋한 물로 씻기는 의식이 진행되며 이는 정화와 건강 및 장수를 위한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캄보디아의 강한 공동체 의식과 영적 연결을 강조합니다. 음식은 이러한 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크라란이라는 쌀, 코코넛, 콩으로 만든 대나무 구운 케이크와 같은 특별한 요리는 가족과 나누며 스님과 조상에게 바칩니다. 앙코르 상크란과 같은 이벤트는 전통 음악, 춤, 예술을 통해 캄보디아 문화를 계속해서 선보이며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를 끌어들입니다.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문화적 정체성은 강인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전통이 어떻게 유산을 보존하면서 현대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세계에 숨겨진 문화에 대한 통찰을 위해 구독해 주세요. 캄보디아의 웨딴 라따나길이 주 깊숙한 곳에서 원주율 크릉족은 관계와 공동체 생활에 대한 독특한 관습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매력적인 전통 중 하나는 사랑의 집입니다. 이 작은 오두막은 젊은 커플이 만날 수 있는 개인 공간을 제공하여 상호 동의에 기반한 연애를 촉진합니다. 정략 결혼을 실천하는 문화와 달리 이 전통은 크릉 여성들이 감정적 연결에 따라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 결과 이 공동체는 놀랍도록 낮은 이혼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전통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영향, 경제적 압박, 환경 변화가 크릉의 생활 방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가 주류 캄보디아 사회에 통합되면서 이러한 관습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과 세계화와의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전통의 점진적인 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원주율 문화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릉 전통의 침식은 캄보디아의 대담하고 자원풀한 음식 문화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곳에서는 지역의 맛이 지배적이며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들은 자리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현지에서 조달한 재료를 바탕으로 한 캄보디아의 활기찬 요리 문화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맥도날드가 캄보디아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이유일까요? KFC, 버거킹, 럭키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이 강한 현지 매력을 발휘하고 있는 반면 맥도날드의 부재는 문화적 및 경제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경제적 여건입니다. 평균 소득이 비교적 낮은 캄보디아인들은 비싼 국제 패스트푸드보다 더 저렴한 전통 식사를 선호합니다. 쌀국수에 초록 생선 카레를 얹은 크메르 국수와 같은 인기 있는 현지 요리는 맛있으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글로벌 체인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시장 조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인 환경은 신생 기업이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캄보디아 요리 자체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프라혹과 같은 독특한 재료는 전통적인 맛을 정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식단의 주식인 곤충 요리는 이 나라의 모험적인 입맛과 자원풀한 식품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리 유산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캄보디아에서 물소에 대한 존경심을 설명할 수도 있을까요? 물소는 강인함, 회복력, 생존의 상징으로 농업 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유산과 정체성이 밀접하게 얽혀 있음을 시사합니다. 캄보디아 문화에서 물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강인함과 회복력의 상징입니다. 이 힘찬 생물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인 베트남과 태국에서도 오랫동안 인내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물소는 농부들이 밭을 갈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소는 농업과 깊은 연결을 맺고 있어 캄보디아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근면과 인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캄보디아의 국가 상징은 아니지만 물소의 중요성은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물소는 번영과 힘을 상징하며 캄보디아에서는 종종 행운의 징표로 여겨집니다. 물소는 축제와 의식에서도 등장하여 그 영적이고 문화적인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캄보디아를 생각할 때 그 멋진 풍경과 고대 사원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사람들의 회복력과 인내를 반영하는 물소가 상징하는 지속적인 힘도 함께 떠올려 주세요.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